자, 다음으로 하이 디멘션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얘기한 하이 디멘션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에 한정시켜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가 N보다 크거나 또는 아주 엄청나게 큰 경우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예컨대 5,000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피처는 2만 개, 뭐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경우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인데, 계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요, 예컨대 1000개의 베리어블인데 샘플의 개수가 500개라고 한다면 미지수의 개수가 1000개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방정식 개수가 500개인 셈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unstable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특정 변수의 변화에 의해서 결과 변수가 매우 크게 변화되는 일종의 퍼터베이션 효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현상들은 서로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서로 unrelated인 경우에도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노이즈 피처의 문제라든지 멀티컬리니어리티는 당연한 얘기겠죠. 자, 먼저 리그레션을 보면 우리가 대략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레귤레이션이나 슈링키가 중요하다. 그리고 튜닝 파라미터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디멘션이 커짐에 따라서 테스트 에러가 기하급수로 커질 수 있다 하는 점이죠. 이런 하이 디멘션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슈링키나 DR을 이용했을 때에도 반드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만을 이용해야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들은 뭐 당연한 얘기이겠죠. 자, 이런 정도 얘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cost of dimensionality 같은 경우는 차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거리가 무의미해진다거나, 또는 여기 얘기하는 오프팅 콜리니어리티 또는 시그널 간의 스파시티,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점들은 뭐 당연한 문제이겠죠. 또 거리 계산 자체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는 거리가 집중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마치 거의 별 차이가 없는 것들처럼요. 오소널리티, 즉 직교성도 이런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에서는 그 의미를 잃게 되거나 또는 의미가 퇴적되게 되겠죠. 이와 관련돼서 머신러닝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수 선택, 또 레귤러리제이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LDA나 나이브에서 특히 문제가 됐었고, 다만 소프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소프트 벡터들만을 계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동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설 검정과 관련해서도 다중 비교나 다중 검정 같은 것들, 그리고 자, 우리가 리치 라쏘 또는 일래스틱 넷 같은 슈링키지에 대해서 봤습니다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리그레션뿐만 아니라 범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가 본 리치, 라쏘, 일래스틱 넷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리그레션에서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입니다. 예컨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LDA 같은 리니어 모델을 이용한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요. 소프트 벡터 머신도 기본적으로 레귤러리제이션 개념을 함께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LDA나 QD 역시 우리가 슈링키지 메소드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GLM 같은 경우에서도 레귤러리제이션을 통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 모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뉴럴넷이나 이에 기반한 딥러닝 경우에
웨이트 디케이나 또는 스파르시티 페널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페널티의 적절한 선정, 즉 람다 값이나 알파 값이 되겠죠. 이런 것들 선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튜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리치나 라쏘 같은 경우에 스탠다디제이션을 한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결과값으로서의 슈링크드 모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법을 이용했을 때도 컴퓨테이셔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유효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하는 점들을 항상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스페시픽하기에 몇 가지 검토할 사항도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경우에 임밸런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결과값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LDA나 QDA에서는 코베런스 구조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바이벌 분석에서도 L1 페널티를 적용시켰을 때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scientific inference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본다면요. 슈링키지 메소드는 기본적으로는 프리딕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더 엄밀한 인퍼런스를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한 슈링키지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슈링키지를 통해서 스크리닝하거나 즉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죠. 또는 DR 변수를 트랜스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바이어스 모델로 인퍼런스 하거나 또는 포스트 셀렉션 인퍼런스요. 즉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한 교정 작업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슈링키지를 진행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리딕션은 그냥 진행시키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꼴이 인퍼런스라면 별도로 코렉션을 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죠. 이 별도로 코렉션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리피팅 시키는 겁니다. 모델 피팅을 다시 한번 시키는 것인데요. 그와 관련된 것이 다음 장표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변수 선택은 순수하게 데이터만에 의존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표준의 인퍼런스는 거기에 적합치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슈링키지 결과 나온 각 변수의 코에피션트는 다운워드로 바이어스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결과 표준 오차가 아주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온 p-밸류나 또는 컨피던스 인터벌 같은 경우는 원래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와는 다른 방향으로 미슬리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커렉션 방법으로는 변수 선택이 된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OLS로 리피팅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아예 라쏘를 적용시킨다면 디바이어스드 라쏘 같은 특별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셀렉션 인퍼런스를 할 때는 셀렉션된 항목에 대해서 그 분포, 추정값의 분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샘플링을 통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베리어빌리티 추정을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론 설명을 마치고요. 실습을 들어가겠는데 실습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항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봤던 솔루션 패스 내지는 모델 패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람다 값 변화 또는 알파 값 변화 등등에 의해서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는지 그 궤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X축은 우리가 여러가지 형태로 설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목적에 따라서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코드상에서는 예컨대 라쏘 경우는 lasso.pass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브랜치 앤 바운드 관련된 패키지로는 L0 BNB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인풋 데이터로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생성해서 적용시킵니다. 그 다음에 fit pass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출력되는 출력값으로는 coefficient 벡터에 해당되는 B, 그 다음에 intercept인 B0, 그 다음에 그 솔루션, 도출된 솔루션에 적용된 페널티 값이 람다 언더 제로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스탠더다이즈에서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콜리니티와 그리고 타임 리밋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항상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